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제258페이지 제2관의 법률에 의해 무효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양가 1번의 무효의 의의, 방가 1번의 무효의 개념. 법률의 의의 무효란 법률의 의의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이며 거기에도 예외는 있다. 방가 1번의 불성립과의 구별. 법률행위 무효는 법률행위 불성립과 구별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259페이지. 불성립은 법률행위로서의 외형적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유효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유효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양가 2번은 무효의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의혹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인 때에는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리하여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물권행위인 때에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채권행위만이 무효인 때에는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는지 물권행위를 무효인 행위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이 된 때에는 극보한 것이 반환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는 극보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되어 반환하여야 하나 742조, 746조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불법 효과를 침해에 따른 손해에 있는 것은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도 있다. 로마자 2번의 무효의 종류. 양가 1번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 대하여서나 또는 누구에 의하여서나 주장될 수 있는 무효이고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이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또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이다. 양가 1번의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 무효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행위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효이고 재판상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이다. 재판상 무효에는 원고적 효과 출소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나 회사 설립의 무효, 회사 합병의 무효와 같이 재판상 무효의 경우도 있다. 양가 3번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 경우는 전부 무효이고 그 일부만이 무효인 경우가 일부 무효이다. 민법은 일부 무효에 관하여 제137조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260페이지. 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들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판정되어야 하는데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하는 의사가 아니고 법률행위 일부분의 무효임이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대비하여 모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복수의 당사자가 하나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중 일부의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거기에 관하여 판례는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에 여부에 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이때 당사자의 의사도 실제하는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신들의 약정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지 가릴 것이 없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겠다고 한다. 일부 무효에 관해서 민법이나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개별 규정이 137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하였을 것이므로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 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유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 변경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의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나머지 부분이 무효로 한다면 당의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양가로 4번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방할반의 의의 본래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인 것이어서 타인의 행위 등이 있다고 하여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즉 확정적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이론상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지만 타인의 일정한 행위, 기타 유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될 수는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건대리 행위나 처분 261페이지 권위 없는 자의 처분 행위가 그 행위다. 이들 행위는 본인이나 처분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된다. 그리고 근래 우리 판례는 국토이용법상의 규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 기결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이 중요한 유동적 무효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방관위반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판례 아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양가를 과의 기본원칙, 유동적 무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같이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이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로 나 허가의 필요 여부가 문제된 경우 양가로 A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로 격려하게 되었다 하여 이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B 전전 매각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이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262페이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양가로 C의 매수인 지위의 인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이와 같이 매수인 지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허가가 없는 이상 위 제3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의 매수이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고,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 허가 신청 결정,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가로 D. 매도인의 지위 인수.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 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가로 다. 유동적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 양가로 A.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해제 불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에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토지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의 상대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잠시 카톡을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양가로 B의 협력 의무 문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 상대방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그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처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외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에 있어서 계약 위반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63페이지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 인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유동적 무효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이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수인이 그 계약을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 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담 금액의 지급 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에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양가로시 해약금의 기한 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유형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된다.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가로 D.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을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양가 B. 처분금지 가처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 그 매매계약을 다루는 경우 그 보존의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 264페이지 그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으면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 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 양가로 F. 허가 후 새 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양가로 G. 일국무효의 문제 국토유형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해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가로라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양가로의 무효사유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체결될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전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매매계약을 처음 체결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하였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단 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 해 있고 그러한 한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래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거래허가 신청이 국토유흥관리법에서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신청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거래 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265페이지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 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범위는 거래계약상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거래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허가 전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실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이 효력이 발생될 경우는 업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또한 허가 전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거래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거래 해지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쌍무계약에서 이항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B. 확정적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거래계약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토지 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의사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 허가 신청 협력의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 허가 절차를 협력할 의무를 만할 수 있다. 대상 정보권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의 매매 계약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음이 분명해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거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토지가 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 전등기가 맞춰진 사안에서 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약정조 모두 무효이고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266페이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다만 매매계약 체결 전 존재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기존 채권채무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한다. 양가로마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된 경우 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도 반대급 후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양가로 바의 적용 범위 유상계약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1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 즉 141조 제6호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페이지가 좀 많은데 그래도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3번 무효행위의 추인 양가일본의 의 무효행위 추인이란 법령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추인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무효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은 원칙적으로 추인은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소극적인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설은 일정한 경우에 소극적인 추인을 인정한다. 양가일본의 민법상의 비소극적 추인 민법상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 새로운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가령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비소극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 이러한 추인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무효 원인이 해소되고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폭력에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 원인이 해소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267페이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 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그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도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도 같다. 그리고 판례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권들이 행위의 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되는 여러 사정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판례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하도록 하는 의사로 노속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네, 판례해 보겠습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또 무효등기를 유용한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양가로 니은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입양 등 신분행위에 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분행위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신분관계 형성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고 신고 등 절차는 그 신분행위의 창설을 외형적으로 확정짓는 부차적인 요건일 뿐인데 무효인 신분행위가 있은 후에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신분관계를 계속해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는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관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을 타당하다는 데에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무효인 신고 행위 268페이지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양가로 티귿 당사자의 양도금지 의사표시로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 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 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 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무효행위 추인다음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양가 3번의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위에 두 본 바와 같이 민법은 비소급적인 추인만 인정하나 학설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적인 소급적 추인을 인정한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무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채권행위일 수도 있고 물권행위일 수도 있다고 한다. 무권 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소급적 추인의 문제 처분자가 처분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면 처분행위는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간호로 1번에 무효행위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견해와 2번에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3번에 그때부터 제133조를 유추 적용하거나 추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본인이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부 판결에서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사적 자체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하기도 한다. 생각컨대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처분행위에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같으며 단지 어떤 법리에 의하여 설명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부권리자의 처분행위는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인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처분권자가 처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 또 그것이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확정적인 무효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하는 무효행위의 추인과는 구별하는 것이 옳다. 그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나 269페이지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법발에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무권들의 행위와 유사하므로 거기에는 제143조로 유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은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 하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들 자녀들이라 할 것이며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 주의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양자 사이에 이 합의를 무효하며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부동산을 취급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주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던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의치게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무효가 굉장히 양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효행위 전환도 보겠습니다. 로마자 4번은 무효행위 전환, 양가 1번의 의의. X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Y라는 행위로서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Y라는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한다. 예컨대 방식이 흥결되어 약서보험의 발행으로서는 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준소비대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그렇다.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특별 규정이 두어져 있기도 하다. 양가로 1번의 요건 반가로 1번에 무효인 제일행위의 법률행위 존재 본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 전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단독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되는가에 학설은 인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민법 제1071조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그 방식에 흥별이 있는 경우에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할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는 것이 민법이 무효인 단독행위 전환을 규정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270페이지 반가로 2번에 제2의 법률행위의 요건구비 제2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아니며 이 점에서 의미행위가 다르다. 즉 무효행위 전환은 별도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때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행위로서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방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제2의 행위가 불효식행위인 때에는 제1의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효식행위든 전환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1의 행위는 불효식행위고 제2의 행위가 요식행위인 때에는 전환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제1, 2 행위가 모두 요식행위인 때에는 일정한 형식 그 자체가 필요한 행위로서 전환은 허용될 수 없으나 확정적인 의사를 서면에 나타내는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 후에 출생자를 혼인 후에 친생자로 신고한 때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상속 포기 신고가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협의권을 인정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범위에 따라 그 채권 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방가 선문에 당사자가 제1의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제2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것, 즉 전환의 의사가 필요하다. 이 전환 의사는 가정적 의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로 무효행위의 배후에 존재하는 예비적 의사라고 하는 소설도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앱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당사자 A단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의혹했을 가정적 효과로서의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 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당의 사건의 재판 사정 아래에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71페이지에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행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게 말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가정적 의사의 기에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 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주장하여 당사자가 욕하지 아니한 법률 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 토지와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을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지금까지 법률행위의 무효 같고요.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